네, 용칼 세 번째 섹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래도 영장을 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김용민 브리핑,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의 월요일 코너로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장과의 그런 토크쇼, 라디오 토크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곧 이 용칼과 함께 올라올 텐데, 예, 제가 이름을 정했어요. 장용진의 학익진. 장용진의 학익진 어떻습니까? 장용진의 학익진. 장용진의 학익진으로 이름을 정한 것은 뭐냐면요. 한 36군데 방송 출연하던 장용진 기자가 요즘 12개로 줄었습니다. 12개로 줄었어요. 거의 대부분 지상파는 다 날아가고 이제 팟캐스트, 유튜브 12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장용진의 학익진은 12개만 남아가지고 방송이 12개만 남아서 장용진의 학익진이 된 것입니다. 예. 예, 장용진의 학익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트로도 만들었어요. 인트로 한번 들어보셔야지. 예. 장용진의 학익진. 네, 어떻습니까? 장용진의 학익진. 네, 장용진의 학익진. 김용민 브리핑 이제 2부 팟캐스트로 곧 올라올 예정입니다. 학익진. 네. 너무 웅장하죠.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장용진 기자 얘기가 이렇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칠 것 같다고. 이 부산대 의전원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갈 당시부터 정경심, 조범동 두 사람은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분입니다. 예. 검찰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 얘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다.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분 있죠. 예. 그분 얘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든 기소할 것이다. 다만 구속영장을 치긴 치더라도 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했고요. 김프로 아닙니다. 김프로 엊그저께 통화했어요. 딴 일로. 예. 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용민 브리핑,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 2부, 이 장용진 기자와 함께하는 장용진의 학익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에게는 방송 12개만 남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리고 혐오를 혐오하다 구매해 주셔야죠. 이제 구매해 주실 때가 됐습니다. 예. 너무 많이 참으셨어. 예. 어떻게든 이 책을 한번 사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텐데 오늘 이제 드디어 사실 때가 됐습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을 좀 사줄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버틸 거야? 이제 좀 살 때가 됐지. 자, 그래서 우리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트 크림님, 한 권만 구매하면 안 돼. 한 권 구매해서는 이 책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권 사야 됩니다. 마스터마인드님, 꼭 살게요, 형. 감사합니다. 말로만 그래봐. 마스터마인드, 네, 이름 외울 거예요. 그래요. 정민호 선생 아니에요. 예. 우리 책 사고 인간 됩시다. 우리 레드형님 지난번에 그 콘서트 오셨는데 한 권만 사시더라고. 한 권만 사시더라고. 예. 한 권만 사서 어떻게 만족하셨나 몰라. 또 한 권 사셔야 될 텐데. 예. 예, 감사합니다. 화이트크림님, 저 저격당한 거예요? 아닙니다. 구매하라고 촉구를 받으신 겁니다.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구입하실 때가 됐어요. 구입하신 다음에는 또 매입하실 때가 됐고요.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책 안 산 사람들 내가 생명책에서 확 지워버릴까? 그런
권능은 우리 빤스 목사님밖에 없어가지고. 예.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 책으로 인해서 혐오가 사라질 거라 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요. 광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휴먼 영상의학센터. 이거 좋더군요. 혈관 관련해서 여러분 정말 좋은 대안이 열렸어요. 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 한번 메모 한번 해주시죠. 1588-7161 1588-7161 예. 여러분께 휴먼 영상의학센터의 인터벤션 시술을 소개합니다. 인터벤션 시술이란 최소 절개와 국소 마취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큰 수술이 부담스러웠던 분은 이제 휴먼 영상의학센터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시술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휴먼 영상의학센터를 검색하시거나 문의전화 1588-7161 1588-7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문정 검사님의 경향신문 칼럼 보겠습니다. 영혼의 살생부 블랙리스트. 네. 블랙리스트에 그 이름 올라본 분은 말이죠. 뭐 프리랜서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은 아유 이 미친놈들 이러고 말 텐데 자기 직장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요. 이거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정 검사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 보통 정신으로 저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문정 검사를 특별히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지가 없으면 이분은 정말 삶의 회의를 느낄 수도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속칭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대상 검사의 이름이 올라가 불가촉 천민이 된 계기는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으로 인한 징계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시 박형규 목사님일 거예요. 민주화운동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유죄를 선고받았지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근데 2012년 12월에 그때 사건 재심 사건. 그러니까 이제 박형규 목사님이 시대가 바뀌었고 그런데 내가 과거에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것이 여전히 빨간 줄로 이제 그어져 있단 말이죠. 나 잘못한 거 없다. 무죄를 선고해달라라면서 소송을 냈는데 재심 청구를 냈는데 이문정 검사가 아닙니다. 이분은 실정법을 어겼어요. 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죄입니다. 재심은 무슨 재심? 이래야 하는데 이문정 검사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희 공권력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여하셨는데 저희가 죄인으로 그렇게 몰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죄 구형을 했어요. 이문정 검사님이.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야, 뭐 까부냐 너? 너 많이 컸다. 뭐 이런 심리겠죠. 그것이 바로 2012년 6월이었다고 들었는데 2013년 아니 수뇌부에게 제가 찍힌 것은 2012년 6월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한상대 총장의 역점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가 대검찰청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거든요. 검찰 조직의 상부지요. 대검찰청. 이 검찰총장이 여기 대빵 아닙니까? 대검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거든요. 간부에게 불려가서 들은 충고는 자네가 이러면 검사장이 못 돼. 이거였습니다. 망가진 검찰의 검사장이 되느니 검찰을 깨우는 소리가 되기로 작심하고 도끼를 목에 걸고 상소하는 그런 선비의 심정으로 내부망에 매달 글을 썼지요. 제 글에 응원 댓글을 달았던 후배들이 간부들에게 불려갔고 동조글을 올리던 선배는 적격 심사로 잘려나갔습니다. 바로 그 선배가 박병규 검사란 분입니다. 얼마 전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죠. 이탄희 판사가 이 검찰이 사건 배당으로서 수익사업을 벌였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가 검찰로부터 증거 있냐고 공격당했던 이탄희 판사, 이탄희 전 판사.
이탄희 전 판사에 대해서 검찰 뭐라고 하지 말고 반성부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분이 바로 박병규 검사입니다. 이 박병규 검사가 이문정 검사를 응원했다가 저기 적격 심사로 해서 검사 옷을 벗었어요. 법무부 대검 고검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저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캐물었습니다. 전화를 자꾸 받으니 무섭다면서 어떤 직원이 하소연까지 하더군요. 많이 두려웠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자꾸 자신이 없어졌거든요. 이게 이문정 검사가 점심시간이 이제 1시에 끝나잖아요. 반드시 5분 전에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냐? 예를 들면 1분이라도 늦어봐. 1시 1분인데 지금 들어왔어. 어겼네. 규칙을 어겼네. 이러면서 이렇게 괴롭히려고 했던 것이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집중관리 대상 검사 명단, 관리 사유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경험에 비추어 선뜻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그게 왜 블랙리스트입니까? 블랙리스트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런 경솔한 언행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정부와 대법원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따로 관리하며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을 블랙리스트로 정의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지요.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그랬습니다. 그 시절 법원에 있던 블랙리스트가 검찰에는 없었을까요? 블랙리스트는 영혼의 살생부입니다. 생매장하는 듯한 고통에 짓눌렸던 피해자로서 가해자 일부라도 처벌받는 문화체육관광문화 법원 블랙리스트 가해자들. 저는 그 문체부와 법원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울을 속이는 상인은 상인이 아니라 사기꾼이듯 이중잣대로 죄의 무게를 그때그때 달리 저울질한다면 검찰의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말입니다. 어떤 분이 검사 출신 국회의원 절대 뽑지 맙시다 그랬는데 백혜련 의원 같은 분 보면은 괜찮잖아요.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곽상도 그리고 누구야 최교일 김진태 주광덕 또 누가 있죠? 등등. 이쪽도 금태섭. 근데 저는 사실 조응천 의원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왜냐? 그분이 너무 유쾌한 사람이에요. 사나이다운 기질도 보이고. 사나이다운 기질 죄송합니다. 이 성차별적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놀 줄도 아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사답지 않은 그런 면모가 참 좋았는데 이분도 요즘 하는 발언을 보면은 김도읍도 있군요. 그리고 권성동도 있고 김경진도 있고 이용주 형도 있네 보니까 정점식도 있고 많습니다. 나경원은 판사 출신이에요. 예. 조응천 그 형 같은 경우도 결국은 검찰주의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재원도 있네요. 김재원도. 홍준표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자와 기자와 검사가 사람이 될 확률은 몇 억분의 1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네. 검사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검찰을 친정으로 여기는 건데 친정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 이거보다는 나중에 국회의원 그만두면은 변호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 하려면은 검사하고 친해야 돼요. 검찰하고 친해야 돼요. 자기 영업을 위해서라도 그 차원에서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친정이라는 관념이 남아 있는 건지 싶네요. 예. 아쉽습니다. 안타깝고요. 검찰 개혁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그래서 그 말씀도 굉장히 이해가 되네요. 검사는 국회의원 되지 못하도록. 왜냐? 검사 자체는 이미 보십시오. 검찰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국민들 머리 위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돼봐요. 국민에게 봉사합니까? 에이, 불가능한 말씀이지. 그나마 가장 서민적이고
허위 그 권위 의식을 버린 홍준표마저도 응? 결국 검사의 한계를 못 벗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넌 얼마든지 그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윤갑근 씨도 지금 저기 자유한국당 입당해서 김종대 의원이 출마하려는 청주 상당 쪽에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우택이 순순히 밀려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판사 출신도 그렇습니다. 나경원도 그렇고 저 여상규도 그렇고. 에이, 그러네요. 자, 한번 이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사모펀드 자녀 입시 부정 의혹, 증거인멸 등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한 보강조사가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는데요. 자, 이 조국 전 장관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개입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정경심 교수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이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바로 조국 전 장관인 것이죠. 이번 주에 조국 전 장관을 부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조국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 서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없애기로 했으니까 포토라인에서 촬영되는 거. 여러분, 외국은요 법정에서 판결 받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기자들이 몰려갑니다. 검찰 단계에서 이렇게 포토라인에서 사진 찍잖아요. 왜냐? 죄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재판정에서는요 판검사가 한 편이 아닙니다. 판사 앞에서 검사와 그리고 피고 쪽에서 다투는 겁니다. 다투는 거예요. 판사는 심판자지. 근데 검사하고 판사하고 지금 대등해 보이는 이런 관념 자체를 혁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검찰 단계에서 아무나 범죄자로 몰아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면은 피의자 신분인지 여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피고발인 신분이라고만 밝혔는데 윤석열 총장이 지난 10월 17일에 열흘 전에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최종 확인된다 해도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이라 조국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함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혐의가 있는지. 다음 달에 이제 시행령이 시작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적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법조계에서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고 그렇잖아요. 이명박이만 범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김윤옥도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을 같이 구속 안 시켰잖아요. 부부를 함께 구속시키는 것은 인륜에 반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 청구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 하지만 장용진 기자를 비롯한 김용민이도 그렇습니다. 구속을 전제로 소환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기소는 확실합니다. 기소는 확실해요. 그러나 구속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영장 청구는 할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영장이 청구됐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국민들에게는 조국이가 뭔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을 전개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요. 정권에게 또 압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언제 다시 감옥 가냐고요. 내년 2월쯤 뭐 판결 난다고 하대요. 예. 법원 인사처리인데. 예. 그때는 다시 감옥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대법원 판결 때까지 보석을 연장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장용진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 있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들여가지고 떼돈을 벌었다. 대박을 쳤다. 그리고 또 다른 재미는 낭패를 보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그러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장용진 기자가 당시 그 주식 가격, WFM의 주식 가격을 따져봤어요. WFM의 주식 액면가는 주당 500원, 5,000원이 아닙니다. 500원입니다. 따라서 12만 주의 액면가는 6억이 아니라 6천만 원입니다. 1억도 안 되네. 야,
정경심 교수가 산 주식은 절대 싸지 않다. 문제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2018년 1월 5,000원 내외가 맞다. 1월 23일 이전에 샀다면 5,000원 절대 싸지 않는다. 액면가가 주당 500원인데 5,000원에 샀다는 거 아닙니까? 싸게 샀나요? 수년째 4,000원대를 맴돌던 주가는 1월 22일 갑자기 변동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7,250원까지 올랐어요. 7,250원. 그러다가 한 달여 뒤에는 5,700원. 그리고 또 그 달 말에는 4,800원으로 추락.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는데 이건 뭐 보시다시피 느끼다시피 작전 세력의 스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자들 다 5,000원이라고 썼어요. 아, 정말 나쁜 사람들. 응? 그렇다면 가해자는 누구인가? 최대 주주 변경을 전후해서 대규모 작전이 걸렸고 2월 22일쯤에는 작전 세력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도 이용당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미공개인가? 미공개 정보, 호재가 될 만한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건물과 토지를 인수했다는 건데, 근데 2017년 12월에 증권시장에 공시가 떡하니 올라가고 군산 공장 기공과 관련해서 그 관련한 보도도 나가고, 뭐가 미공개 정보야 이게? 이게 미공개 정보야? 작전 세력에게 당했다. 정경심 교수가 당했다. 이거는 사람이 좀 없어 보이는 면은 있어도 이게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또 알고 알려지기로는 이게 또 한 칼이었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거 정경심 구속은요, 이거는 여러분 뭐 이 법원이 인정해줘서 그렇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공장이 옳습니다. 뉴스공장 청취율이 높고요. 사람들이 김어준 주장에 동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맹목적이고 다 김어준 빨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합리적이니까 그래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제가 김어준을 가까이서 봤는데 김어준은 오버하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왜냐? 황우석 때 한번 빠라는 낙인이 박혔기 때문에 그 낙인이 박힌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가장 확실한 증거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중에서도 덜어는 오류가 있긴 합니다만은 김어준 정보에는 순도가 매우 높아요. 이른바 기자들이 내놓는, 검찰이 물어다 준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보다는 순도가 한 1200만 배 나아요. 그리고 억측과 과장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의 정보는 여러분들 신뢰도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김어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뿐이지 김어준 정보 자체는 굉장히 순도가 높습니다. 이미 뉴스공장에 다 나온 얘기죠, 이거? 제보자 X를 통해서. 제보자 X가 또 말하자면은 전에 그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도 나왔고요. 뉴스타파로 또 보도가 되고, 아마 내일 밤에 방송되는 PD수첩에서 제보자 X의 활약을 아마 보실 겁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 범인으로 잡혀 들어갔는데 워낙에 이 전문성이 탁월하니까 수사 때 이 사람을 수사관으로 갖다 앉힌 거예요. 얼마나 검찰이 기막힌 짓거리를 한 겁니까? 자, 장용진 기자의 설명 여러분들 한번 소상히 들어보시고요. 예, 오늘 그 김용민 브리핑 2부 지금 이걸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요. 장용진의 하객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